(2024년 12월 2일) 이정훈입니다. 내수 경제를 살려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참 경제가 어렵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대한노인회 회장이기도 하죠. 그를 국무총리로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 부분입니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요. 가게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전혀 장사가 안 되죠. 지금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상가 문 닫은 데 아주 많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안 돌아가요. 내수가 안 돌아갑니다.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고 월급 생활자를 또 그럭저럭 견디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면서 부자들이야 견디니까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추락하면서 상당히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그렇게 되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내수 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아라 그랬는데, 내수 경제를 돌리려면 아파트를 지어야죠.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참 문제인데, 참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새 집은 짓고 싶은데 꼭 일군 업체들,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데가 와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지어주면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서 이제 비용을 많이 부담시키면 또 안 짓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파트도 못 짓고 하는데, 이거를 타개하는 정치력이 필요하죠. 어쨌든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특히 강북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직도 옛날 후진 골목 이런 동네가 있는데, 그런 데를 재개발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은 도배하는 사람, 인테리어 들어가지, 샤시 들어가지, 경기가 큰 공장 하나 돌리는 것만큼 돌아가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다 안 되면은, 저는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운하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낙동강과 한강을 소백산맥을 경계로 둘이 나눠지는데, 거기다 지하턴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를 만들어서 두 강에다가, 그럼 물이 많아지죠. 그리고 준설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단차를 두게 되면은 배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백산맥에 굴을 뚫어서 그 굴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낙동강과 한강을 통해버리면은 내륙 물류가 발달하고, 또 그거 짓는 동안에 또 토목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자고 밀어붙여야 되죠. 지금 이런 판국에 윤 대통령이 인기가 좋으면 서로 아이디어를 내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인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뭘 아이디어 냈다가 실패하면 자기 책임이 되는데 아이디어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발굴을 못 해내나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목에서 이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총리로 쓰시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지금 한 총리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죠. 교체를 하는 순간 새 총리 비준을 놓고 야당이 아주 벌떼같이 덜려들어서 엉망진창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를 잘 못 바꾸는데, 사실은 지금 한 총리가 대통령이 몸으로 잘 안 되면 총리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고 관리형 총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영 회장은 호남분이에요. 순천 사람이고 또 기업인이고 하니까, 이런 사람을 총리로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받지 않겠나. 나이도 이분이 83, 만 나이. 한덕수 총리도 거의 이 나이 되셨을 겁니다. 꽤 나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중근 회장을 총리로 쓰자라는 제의를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대한노인 회장으로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신박하잖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요,
10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이거 5천만이죠. 65세 이상이 5분의 1입니다. 조금 안 되는데 거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이러니 사회가 활력이 있습니까?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이 거의 30%입니다. 자기네 국민 중에 10명 중에 3명이 노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2050년이 되면은 2천만이나 된다 그러죠. 그러면 5천만이 그때 인구가 늘지 않을 테고 5천만 중에 2천만, 5분의 2가 65세 이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걸 타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이중근 회장의 아이디어는 노인이 되는 연령을 연장하자. 현재는 65세를 법정 노인으로 보는데 75세로 연장해서 10년 더 해갖고 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정년을 75세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봉급은 확 줄이는 거죠, 대신에. 거의 75세가 되면 20%밖에 안 뚝뚝 떨어뜨리지만은 어쨌든 고용을 하자. 그리고 그때쯤 국민연금을 주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이제 실업자들을 구제를 해야 또 경제가 돌아가고 하니까 그걸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노인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저도 얼마 전에 상을 치렀는데, 이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은 병원에 갔다가 요양원에서 되게 돌아가시는데, 요양원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이렇게 장애나 치매 판정을 받으면은 정부 보조금이 있어서 정부 보조금이 30%, 40% 나오니까 좀 낫지만, 그게 아닌 경우 요양원에 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커요. 4인실 같은 경우 한 15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중근 회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자, 우리나라 간호대학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간호사 자격증을 따죠. 근데 막상 병원에 나서 일하다 보면 사람 피를 보고 죽는 거 보니까 많이 두려워서 이제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들 키울 때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간호사의 경우. 그래서 다시 이제 취업도 하죠. 아기 좀 키운 다음에 이제 좀 계약직 직원으로 일도 합니다. 간호사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으로 줘서 이분들을 정부가 이제 고용해서 요양원에서 최후를 맞는 게 아니라 각 집에서 집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돌보게 요양 업무를 해주면서 돌아가시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저도 상을 치면서 보니까 요양원에서 또는 병원서 최후를 맞는 것보다는 집에서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람의 사건인가 그게 있습니다. 보람의 병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노인이 회생할 수는 없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가족들하고 의견이 돼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안락사죠. 그러면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돈도 워낙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 죽은 노인은 정말로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거냐?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축구자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건 타살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병원에서는요, 가족들이 뭐라고 원하든 간에 최후까지 의술을 다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조금 몇 가지 하도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의술을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심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힘들어지면은 이렇게 CPR, 가슴에 이렇게 인공호흡 하죠. 그럴 경우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거 하면 뼈가 다칠 수 있는데 노인들은 부러집니다. 부러지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CPR은 안 한다 정도, 이렇게 가족들이 합의하게 되면은 그 노인이 매우 어려울 때 인공호흡은 안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는 거, 몇 가지 그런 거는 이제 됐지만은 하여간 모든 의술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계속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보니까 가족들은 병원비가 늘어나고, 병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결코 그 병중에 있는 분들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낯선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히려 가족들이 보는 데서 마음
안정돼서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려면은 요양보호사라 그럴까? 그 간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가서 돌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고용을 해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냥 요양원들한테 지금 많은 지원을 주잖아요. 누구 치매 판정해주면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한테 돈이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양원이 아니라 그런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하면서 또 각 집안은 요양원에 가야 되는 돈을 절약하는 그런 걸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경제를 살리는 것도 부영그룹은요. 다른 기업들은 좋은 아파트 지어서 완판하려고 애를 쓸 때 이 기업은 쳐다보지 않는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임대주택을 지으면 임대주택은 미분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자 요구도 적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부영그룹은 남들이 못 보는 시장을 봐가지고 큰 성공을 한 거죠. 물론 뭐 법적으로 문제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기업하다 보면 그런 거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애기 많이 낳는 직원도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회장은 내가 돈 번 거 지금 1조 원 이상 기부를 했는데 이거 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쓰고 가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좀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부영 회장 같은 경우는 경제를 보는 눈이 남다르죠. 사회 문제를 보는 눈도 남다르고 이 공무원 출신들은 깔짝깔짝깔짝 야당이 반대하고 누가 반대할까 봐 깔짝깔짝 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데 노인 나이를 75세로 늘리자. 요양원에 돈 줄 게 아니라 요양사 가진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노인들 돌보게 하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면서 또 어떤 고용을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 또 경제에선 이 양반의 아이디어가 있겠죠. 또 하나 이 내수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주장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1억 달러를 줬는데 앞으로 21억 달러를 준다 최대 주기로 했죠. 돈만 주면 뭐하냐 이거야. 돈을 줘서 한국 걸 사가게 해야죠. 뭘 사가게 하느냐? 우리의 구식 무기, 우리가 폐기하려는 무기를 사가라 이거야.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거 갖고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쓰는 무기들은요 다 구닥다리 무기들이에요. 주로. 옛날 무기 막 소비하면서 러시아도 또 미국도 자기네 무기 새로 개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개비해야지. 우리 무기를 사가게 해서 하고 대신에 이제 그 빈자리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신무기를 천궁, 천무, K9, K2 이걸로 채워서 전력 증강을 해야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이기도록 해가지고 미국, 나토와 함께 전쟁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면서 지금 그 후방에 있는 체코에 한국 원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 원전이 이제 해가 바뀌어서 봄에 계약이 되면은 공사가 시작될 텐데 체코에 한국 산단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폴란드에 지금 FA50 전투기하고 K9, K2가 들어가는데 그럼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 이런 걸 한국, 유럽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키우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산업이 원전하고 방산인데 원전 방산이 지금 다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체코에다 원전을 잘 지으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끝난 다음에 원전 지을 때 우리 거 살 수도 있는 거고 폴란드도 할 수 있는 거고 루마니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좋다는 증명이 되면은 뭐 여러 나라가 또 관심 가질 거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증가율이 39%까지 매출이 올라 있는데 아주 세계적이죠.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죠. 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를 살리자, 내수를 살리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말만 툭 던지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누구를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부영 회장이 거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주영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돈 씀씀이라든지 세상 보는 거라든지 이게 남다르지 않습니까? 노인 문제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고 그리고 상당한 독재도 할 줄 알고 자기 원하니까 결단력도 있고 밀어붙이고 제가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 노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현재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5분의 1, 1000만 명이다. 2050년이 되면 2000만 명이다. 일본은 현재 65세 이상이 전체 국민의 30%까지 올라가 있죠. 우리가 일본 따라갈 겁니다. 일본 따라서 더해지는 나라가 되죠. 이렇게 되면 사회 활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려면 무엇이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를 별로 안 낳잖아요. 나도 뭐 얼마 안 낳고. 방법은요, 남북 통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깊이 개입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젊은이로 만들어서 그래야 활력이 올라갑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깊이 개입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 우리 인구 구조를 바꿔서 다시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거의 조건이 통일이죠.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북한과 러시아를 박살내야 됩니다. 박살내야만 통일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적극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젊은 북한 친구들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일꾼이 될 때 한국은 인구 문제도 풀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내수를 살려라, 아이디어 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만나서 한번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고 총리를 맡아달라. 또 이부영 카드로 한번 민주당을 설득해서 호남뿐이니까 총리로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해봐라. 그리고 대통령은 통수권자라서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 깔짝깔짝이 아닙니다. 깔짝깔짝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지든 이기든. 한국이 차관을 21억 주기로 했으면 21억 달러 주고 한국 무기 옛날 거 가져가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양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 거 구닥다리 쫙 소진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린 새로운 무기로 개비해서 우리 방산도 돌리고 방산이 돌리면 다른 사업도 나가죠. 체코 원전 계약해가지고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잇는 한국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쫙 키우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뭐 야당이 다수라는 걸 갖고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다행히 뭐 자기들이 깎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고 우원식 씨도 결국은 장난치죠. 국회의장이 뭐 한 10일 정도 연기를 했지만 계속 압박을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 여지 내에서 치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중근 국무총리 어떠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차관을 주면 그 차관으로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깊은 개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수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